자, 그 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입니다. 이 글로벌 베리어블은 어떠한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함수의 로컬 밸류와 구별하기 위해서 글로벌 베리어블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우선 이 프로그램을 돌려볼까요? 우선 이 프로그램의 차이가 뭔지를 좀 여러분께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라인에는 파이 3.14 1592가 있고요. 그 다음 radius라는 인티저 베리어블을 하나 선언해서 2를 할당해 놓았습니다. 자, 두 개의 area of circle 1 또 area of circle 2라는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자, 첫 번째 area of circle 1은 radius를 1로 재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area of circle 2는요, 자, radius를 1로 재정의하는 대신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radius를 선언했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아마 여러분께서 쉽게 그 점들을 간파하셨을 텐데,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비록 radius가 위에서 2로 할당되어 정의되었을지라도, 자, 이렇게 로컬, 자, 이 함수 내에서 로컬 변수로 레디어스를 우리가 선언해서 정의했다면, 자, 이 글로벌 변수는 무시되고 로컬인 이 레디어스의 우선권을 주어서 그 레디어스를 가지고 이 로컬 변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 이렇게 레디어스를 글로벌로 선언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이 레디어스를 직접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한 번씩 좀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한 걸 보시면 3.14 1592가 그대로 나오죠. 파이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글로벌로 선언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따로 파이를 로컬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로벌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는 이 로컬이 정의된 요 레디어스를 갖다 쓰는 것이고, 지금 3.14 1592이고 레디어스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결과값이 3.14 1592가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 글로벌 레디어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레디어스를 갖다 쓰는 거죠. 이 파이도 역시 글로벌 정의된 이 파이 3.14 1592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디어스는 사실 2라는 값이 그래서 2, 4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지금 2 곱하기 2, 4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파이를 곱해서 지금 12.56636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께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값은 같게 나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따로 정의하지 않고 또 이 로컬 내에서 같은 이름으로 글로벌 변수를 선언하지 않으면, 정의하지 않으면, 자, 이 로컬, 자, 함수 내에서는 자, 레디어스도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파이도 이 함수 내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변수를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56636이 계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조심해 보셔야 할 것이 언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점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글로벌로 선언하면 explicitly 내가 글로벌에 있는 변수를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걸 선언하지 않아도 만약에 우리가 로컬리 어떤 함수 내에서 그 변수를 이것처럼 정의하지 않았으면 뭐라고요? 글로벌에 있는 이 변수를 갖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리커전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제가 리커전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자, 랩이 아닌 다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단지 example를 통해서만 리커전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팩토리얼을 계산할 때 하나는 iteration을 사용한 반복문을 사용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처럼 자, 함수 내에서 같은 함수 이름을 가진 이 함수의 이름을 가진 또 다른 함수 콜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면 자, 여기 돼 있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팩토리얼로 리커전을 가진 것을 계산해 보면 값이 이렇고요. 자, 여기 팩토리얼 이터레이션을 가지고 또 실험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값이 같죠? 예, 그래서 이터레이션을 하나 이렇게 그 리커전을 사용하나 값은 똑같습니다. 모든 이터레이션을 사실은 리커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이론적으로 모든 그 리커전을 이터레이션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께서 이해해 보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마 수업 시간에 이터레이션으로 반복문을 이용한 파워나 아니면 리커전을 이용한 파워도 역시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번 코드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파이썬 오버뷰에서 우리가 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토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는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속성과 동작을 하나로 묶은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객체로 잘게 쪼개서 각각의 객체를 속성과 동작으로 정의한 다음에 다시 합치게 되죠. 그럼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자,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객체의 밑그림,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파이썬은 정의할까요?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자, 이게 클래스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init이라는 이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에서 생성자 혹은 constructor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로 뭐 어떤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하지 않아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이 init이라는 constructor가 항상 예외 없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셀프죠. 자, 어떤 책에서는 이 셀프가 자,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파이썬에 있는 모든 init을 포함한 모든 메소드의 제 첫 아규먼트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지금 현재 보시면 init에도 셀프가 있고요. 그리고 my function에도 셀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my function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 셀프 네임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변수를 사용해도 함에도 불구하고 셀프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사실 이 셀프라는 파라미터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 이 클래스를 가리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바나 C에서는 this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this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person에 있는 로컬 베리어블을 자, 입력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 그 person 내에 있는 속성값을 자, self.name 혹은 self.age로 선언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것은 자, person을 우리가 생성할 때 집어넣은 name이나 age의 실제 베리어블에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person을 이용해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P1으로 객체화시키는 것인데 자, 이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할 때, 실행할 때 John이나 36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P1을 생성화하는 거죠.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자, person이라는 자, 멤버 함수를 실행시킨 것이죠. 역시 여기 보시면 변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elf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 넣어야 할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p1.myfunction 빈칸을 놔둬도 가능한 것이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myfunction에서는 자, selfname을 리턴하죠. selfname을 찍는데 자, selfname은 이미 person을 우리가 선언할 때 john이라고 입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selfname을 무조건 자, hello my name is와 함께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이 self는 어떤 이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해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self 대신 my serious object 혹은 ABC로 대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값은 자, 우리가 결과는 같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는 우리가 파이썬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차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실제로 객체를 지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객체를 자, 아래에서 보시면 자, P1의 age 해볼까요? P1의 age를 우리가 프린트 하더라도 자, 결과를 받을 수는 없겠죠. 에러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자, 이 객체는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파이썬 오버뷰와 관련되어 있는 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파이썬 오버뷰를 통해서 파이썬의 대부분의 그 피처들, 이를테면 변수라든가 아니면 제어문, 또 함수 등등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실제로 파이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파이썬의 기본적인 내용, 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러한 파이썬의 다양한 랩을 잘 숙지만 하셔도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파이썬을 이용한 숙제가 나오던 또 문제가 나오던 사실 푸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파이썬이 이게 전부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를테면 람다 함수라든가 또는 어떠한 클래스의 그 계승이라든가 상속이죠. 상속이라든가 또 다양한 입출력 함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을 계속 진행해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던 파이썬의 심화된 과정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숙제를 내드리고 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파이썬의 좀 더 멋진 부분 또 유용한 부분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배운 것으로 또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풀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클래스를 몰라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별 불편함을 못 느낄 겁니다. 클래스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좀 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유지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여러분께서 오늘 배우신 것만으로도 아마 충분히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실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자료 구조에 좀 더 깊은 것들, 특히 파이썬과 관련되어 있는 리스트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